이번 시간에는 인터나 주글라 베인에 C라인을 거치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과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이마신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터나 주글라 베인에 C라인을 거치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꼭 먼저 시청 후 이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우선 왜 인터나 주글라 베인을 선택할까요? 인터나 주글라 베인은 서브클레비안 베인보다 직경이 큽니다. 그 의미는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흉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렁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른쪽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나 주글라 베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이트 인터나 주글라 베인은 SVC까지 진행하는 경로가 짧고 직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프트 인터나 주글라 베인과 서브클레비안 베인은 인노미네이트 베인을 통해 SVC로 들어가는데 그 각도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 의미는 카테터 팁이 SVC의 라이트 월을 향해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프트 인터나 주글라 베인의 경험이 대부분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꼭 시술 후에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카테터 팁이 SVC의 수직으로 닿아 있다면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카테터를 약간 당겨 빼내서 인노미네이트 베인에 위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레프트 렁의 큐폴라가 라이트보다 더 높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레프트 렁이 더 위로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보다 레프트가 더 렁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왼쪽이 기흉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왼쪽에 소락식 덕트가 있기 때문에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나 주글라 베인이 오른쪽이 더 큽니다. 왼쪽이 카로티드 아테리와 겹쳐져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라이트 인터나 주글라 베인을 선택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시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블라인드 테크닉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시술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 위치합니다. 두 사진은 같은 사진이고요. 이쪽이 머리, 다리, 환자의 오른편, 왼편입니다. 서피스 아나토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CM의 메디얼 헤드, 라테럴 헤드, 클레비클을 이루는 삼각형이 보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이 지점에서 니들을 찔러 들어갑니다. 방향은 동측에 있는 니플 쪽을 향하여 찔러 들어가면 됩니다. 라이트 인터나 주글라 베인을 봤을 때 카로티드 아테리와 인터나 주글라 베인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뜻은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보지 않고 한다면 동맥을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초음파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능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안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시행합니다. 환자 확인입니다. 환자의 이름, 목적,
삽입 부위 위험 등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 확인하는 내용과 더불어 준비사항, 방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니터링을 부착합니다.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발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가 소화이거나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살짝 재우는 것입니다. 시술하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머리를 시술하는 부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너 주굴라 베인의 경로가 일직선이 됩니다. 하지만 30도 이상 돌리면 인터너 주굴라 베인이 늘어나면서 직경이 작아져 시술이 더 힘들어집니다. 머리를 돌려주고 목을 잘 노출시켜주기 위해 저는 보통 베개를 목 아래에 받쳐줍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소독포를 덮었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의 거치대를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머리를 낮춰주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이 커져서 시술이 쉬워집니다. 이 정도로 정맥이 확장됩니다. 또한 공기색전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래쪽에 위치하니까 뇌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C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머리를 낮춰주고 시술자가 편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침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줍니다. 이 자세는 C라인을 삽입할 때뿐만 아니라 제거할 때도 유용합니다. 페모랄 베인의 경우에는 같은 원리로 똑바로 누운 자세나 상체만 살짝 세운 자세를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초음파로 시술할 부위를 시술 전 미리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맥 안에 혈전이 있는지 좁아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머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도 봅니다. 동맥, 정맥 이상 없어 보입니다. 초음파 방향을 돌려 인플레인으로도 정맥을 확인합니다. 정맥과 동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정맥은 초음파로 목을 누르면 컬랩스, 좁아집니다. 반면 동맥은 박동이 보이고 좀 더 작고 혈관벽이 좀 더 두껍습니다. 정맥은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누르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무언가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요. 무엇일까요? 정맥에 있는 밸브입니다. 소독을 시행합니다. 소독하기에 앞서 손 소독을 시행합니다.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 가운,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소독포를 사용합니다. 시술할 부위부터 밖으로 소독을 합니다. 소독액은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까요? 저는 클로로헥시딘과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액을 사용합니다. 소독액으로 소독한 후에는 반드시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분. 소독포를 덮습니다. 다 덮은 모습입니다. C라인 카테터 자체에 항균 처리된 제품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항균 처리된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맥으로 항생제를 예방적 목적으로 주는 것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장비와 도구를 모두 준비한 사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ntroduce a needle, guide wire, blade, dilator, catheter, hub, seal, 시저와 니들 홀더, 초음파를 준비합니다. 사용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해 놓으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테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카테터의 모든 포트를 셀라인으로 채웁니다.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포트의 뚜껑을 씌우거나 클램핑 줍니다. 붉은색 디지털 포트는 가이드 와이어가 지나가는 경로라서 이 포트에만 캡을 씌우지 않습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멸균된 시스에 넣어 사용합니다. 왼손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오른손으로 시린지를 잡습니다. 초음파 프로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프로브뿐만 아니라 손의 많은 부분이 환자의 몸에 닿아 훨씬 안정적입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여 초음파 화면 중앙에 베인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동맥이 아닌 정맥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은 후 프로브의 중앙에 나타나 있는 마크를 따라 시린지를 진입하면 화면의 가운데로 이들이 진입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할 때 중요한 팁, 환자가 누워있고 시술자가 서 있다면 시린지와 환자와 모니터 화면이 시술자 시야에 쉽게 보이도록 하면 시술자가 훨씬 편하고 그러면 시술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자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은 피하셔야 됩니다. 인트로듀서 니드를 거치한 후 셀링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셀링거 테크닉이 무엇일까요?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카테터를 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니들로 혈관을 펑처합니다. 니들을 통해 가이드 와이어를 넣습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다일레이터를 넣었다 뺍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카테터를 넣습니다. C라인 잡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이드 와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안으로 진입하면 이런 식으로 J 모양으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와이어가 J 모양일 때와 일직선일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J 모양이면 혈관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직선이라면 혈관벽에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관을 관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초음파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초음파를 확인하여 카테터를 넣을 부위에 미리 국소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한 경우에는 국소 마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가이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Short Axis View 또는 Out of Plane으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혈관의 진행 방향과 수직된 방향으로 초음파를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혈관의 단면이 보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에 비해 쉽습니다. 또한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롱 엑시스 또는 인플레인으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혈관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초음파를 위치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아웃 오브 플레인보다는 어렵지만 니들 팁을 계속 확인하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아웃 오브 플레인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와 니들이 이 위치라면 화면에서 니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니들을 조금 더 진입하여 이 상태가 된다면 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림처럼 니들이 더 지나가도 니들이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니들의 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니들의 팁이 아니라 니들의 가운데 부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화면에서는 혈관의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들은 이미 혈관을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니들 팁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초음파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니들 팁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들 팁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를 움직이는 방법. 두 번째, 니들을 움직이는 방법.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왜? 두 번째 방법은 니들을 움직여서 찾는 방법이라서 니들이 어떤 곳을 찌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니들은 가만히 고정해 두고 초음파를 움직여 팁을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니들을 찔렀습니다. 니들이 혈관 안에까지 못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지만 움직여보면 이미 혈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니들이 들어옵니다. 니들이 보이다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 또는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가 니들의 팁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니들 팁 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니들 팁입니다.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좀 더 들어갔죠? 좀 더 뺐습니다. 이게 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다면 머릿속으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십시오. 니들 팁 끝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팁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1번을 더 선호합니다. 왜? 2번은 가이드와이어가 바로 혈관벽에 닿아 가이드와이어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의 가운데 또는 약간 위를 선호합니다. 이 차이가 소아인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단면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동맥과 정맥이 떨어져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동맥을 찌를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초음파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동맥과 정맥이 붓기도 하고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을 때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이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입니다. 이런 화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캔해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이 이런 식으로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너무 세게 누르면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프로브로 너무 세게 눌러 이렇게 된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누르는 힘을 약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늘로 피부를 살짝 눌러봅니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를 펑처하면 동맥을 찌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도 더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니들로 피부를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보면 대강 어디쯤 들어가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를 통과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쉽게 뚫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피부가 뚫리지 않고 밀려 들어가다가 뚫리는 순간 혈관을 바로 통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버린다면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린지를 이렇게 잡고 피부만 살짝 푹 뚫어줍니다. 피부만. 그런 다음 시린지를 잡는 방법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부터는 시린지를 아스피레이션 하면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딱 아스피레이션 되는 순간 시린지는 더 전진하지 말고 멈춰줍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움직이면서 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도대체 니드를 어느 정도 진입시키면 좋을까요? 이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니드를 45도 각도로 진입시킨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각 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측정합니다. 1.2cm입니다. 비례식에 의해 나머지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부터 1.2cm 떨어진 곳에서 찔러서 니들이 총 1.68cm 진입한다면 혈관의 중앙에 도달하는 의미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니들의 진입 길이를 계산해 보고 시작하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웃 오브 플레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플레인 테크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니들이 진입하는 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인플레인 테크닉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킨만 뚫었고 밀려 들어왔던 니들을 스킨까지 다시 뺐습니다. 니들을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니들이 보이다가 잘 안 보입니다. 잠시 니들을 가만히 있고 초음파를 움직여 니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경험이 꽤 필요합니다. 니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혈관 반대편 월에 무엇인가 생겼습니다.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무언가 생겼습니다. 포스티리어 월을 펑처해서 헤마토마가 생긴 것입니다. 인플레인으로 할 때는 반드시 니들 전체가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니들 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니들을 통해 가이드와이어를 넣을 순서입니다. 여기서 왼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린지를 단단히 붙잡고 움직이면 안됩니다. 움직이면 혈관 안에 있던 니들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들어가면 혈관을 관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을 환자 몸에 붙여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이드와이어를 잡고 진입시킵니다. 가이드와이어를 넣을 때 가이드와이어 케이스가 이 시린지에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부딪히지 않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니들이 혈관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와이어를 넣을 때도 절대 부드럽게 넣어야 됩니다. 저항감이 있는 상태로 진입하면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저항감이 있다면 가이드와이어를 빼고 초음파로 위치를 재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이드와이어를 넣을 때 펄스 옥시메타 소리를 꼭 들으면서 시술하십시오. 가이드와이어가 아래까지 들어가서 심장을 자극하면 부정맥이 생기는 것을 소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펄스 옥시메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엇박자로 들리면 가이드와이어를 살짝 빼면 됩니다. 가이드와이어를 다 넣으면 가이드와이어 끝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와이어가 흔들리면서 컨타미네이션, 소독이 안 된 곳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3번까지 했습니다. 이때 가이드와이어가 혈관 내에 잘 있는지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다일레이터를 진입하기 전에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정맥 안에 가이드와이어가 없는데 다일레이터를 진입시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맥 안에 가이드와이어가 있는데 다일레이터로 넓히면 심하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웃 오브 플레인과 인플레인으로 가이드와이어가 혈관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와이어가 쭉 따라와서 혈관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혈관 안에 가이드와이어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미국 마취과 협회에서 제시하는 C라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니들이 혈관 안에 있는지, 가이드와이어가 혈관 안에 있는지를 초음파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일레이터로 진입 부위를 넓혀주고 다시 다일레이터를 제거합니다. 다일레이터가 굵어서 스킨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 와이어가 스킨을 통과하는 부위를 칼로 살짝 절개해 줍니다. 그리고 다일레이터를 부드럽게 진입시켜 줍니다. 다일레이터를 살살 돌리면서 넣어주면 더 쉽게 들어갑니다. 카테터를 넣을 차례입니다. 왼손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잡고 살짝 당겨서 가이드 와이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왼손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넣고 부드럽게 진입시킵니다. 카테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살살 돌리면서 넣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카테터를 빼고 다일레이터로 다시 한 번 더 넓힌 후 카테터 진입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때도 저항감이 없어야 합니다. 카테터는 몇 cm 정도 넣으면 될까요? 성인 라이트 인터널 주거럴 베인을 잡는다면 15cm 정도 넣으면 됩니다. 왼쪽의 경우 좀 더 깊게 넣습니다. 그래서 3에서 5cm 정도 더, 18에서 20cm 정도 넣으면 됩니다. 물론 부정맥이 생기면 좀 더 빼야 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깊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하면 됩니다. 왼손으로 카테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하는 순간부터 카테터를 통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시린지를 연결하여 공기를 충분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카테터를 접어줍니다. 또는 손가락으로 막아줍니다. 초음파로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아로우 플레인에서 여기 보입니다. 인플레인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카테터를 피부에 고정해 줍니다. 허브를 이런 식으로 끼웁니다. 그리고 이 허브를 통해서 수치하면 됩니다. 이때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을 피해서 수치하셔야 됩니다. 이 위를 수치하면 출혈을 경험하실 겁니다. 멸균 드레싱을 합니다. 투명하고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드레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카테터 팁의 위치와 합병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이트 인터널 주굴라 베인으로 잡았고 카테터 팁이 보입니다. 팁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SVC 하부 4분의 1 또는 SVC와 아래의 정선 또는 그 정선이 살짝 위가 좋습니다. SVC 아래의 정선 요 근처 아니면 살짝 더 위가 좋습니다. 이때 코라이나, 트라키아, 브론쿠스, 코라이나가 SVC와 아래의 정선 이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테터 팁이 코라이나 살짝 위에 있으면 됩니다. 같은 사진이고요. 트라키아가 보이고 브론쿠스가 보입니다. 여기가 코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팁이 위치하면 좋습니다. 라이트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고요. 코라이나보다 팁이 훨씬 더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살짝 빼주셔야 됩니다. 라이트 서블레비안 베인으로 넣었습니다. 코라이나보다 너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프트 인터널 주굴라 베인으로 넣었고 코라이나보다 살짝 위에 있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레프트 서브클레비안으로 넣었고 코라이나보다 살짝 위에 있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라이트 서브클레비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테터가 머리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프트 인터널 주굴라 베인으로 넣었는데 오른쪽으로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C라인의 사용은 반드시 엑스레이로 확인한 후 합병증이 없고 카테터 팁의 위치가 적절한 경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실에서도 C라인은 자주 시행합니다. 수술실 여건상 엑스레이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확인 없이 대신에 C라인의 모든 포트가 잘 아스피레이션 되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술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술 중에 합병증이 의심된다면 그 즉시 반드시 엑스레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C라인 거치 부위는 라이트 인터널 주구lar 베인과 라이트 서브 클레비안이 선호됩니다. 반드시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시술을 하십시오. 모니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 꼭 기억하십시오. 손 소독 반드시 하시고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착용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풀드랩 하셔야 됩니다. 시술자가 편하도록 장비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화면의 중앙에 정맥을 위치시키고 프로브의 중앙에 표시를 따라 시린지를 진입하시면 됩니다. 동맥과 정맥이 떨어져 있는 부위를 선택하여 시술하십시오. 니들 팁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브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너무 아래쪽보다는 가운데 혹은 살짝 더 위가 더 쉽습니다. 깊이를 확인하여 니들을 찌를 위치를 찾고 니들의 진입 길이를 확인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가이드와이어, 다일레이터, 카테터를 넣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항감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면 안됩니다.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가이드와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 안에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카테터도 확인합니다. 카테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통해 합병증 유무와 팁의 위치를 확인한 후 C라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의 마신이었습니다.